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숨기고 바람을 피는 경우들입니다. 요즘은 SNS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장 정도를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요즘은 워낙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혹은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바람 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름을 속이고 직장을 속이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인이 아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줬을 땐 좀 그 확률이 떨어진데 어플로 만날 때 아니면은 헌팅 같은 걸로 만났을 때 심지어 자만추 지인의 지인 뭐 이렇게 소개해서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이럴 때까지도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본인의 결혼 유무,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했었던 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남녀가 찾아왔었어요. 왜 둘 다 피해자로 찾아왔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분은 자기가 만났었던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이름과 직장을 다 속이고 만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남성분은 내 행세를 하고 만났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A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와이프가 둘째 임신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자들을 만나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 이름이나 어느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신분이 쉽게 노출이 되잖아요. 자기가 결혼한 사실도 쉽게 노출이 될 거고 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와이프한테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3의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피해자가 저를 찾아왔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분은 다른 대기업 다니는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 A라는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었던 그 남자분, 제가 B라고 할게요. 이 B라는 분의 신분을 도용해서 여자들을 만나왔었던 거예요.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고 나이는 어떻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이름, 회사, 직책, 나이까지 전부 이 남자의 신분을 도용해서 여자들을 마구 만났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름과 신분을 다 속였기 때문에 어떻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같이 왔었던 그 여자분이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잠수를 타고 사라졌고 이 남자를 찾으려고 연락을 회사로 해봤더니 다른 사람이 나왔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려던 뭐 그런 와중에 B라는 이 남자분이 누가 내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원래 사용했었던 그 휴대폰을 나중에 다시 그 번호로 개통을 해서 거기에 나왔었던 이제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었던 많은 여성분들이 다 A를 B라고 오인하고 만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심각하구나. 누가 내 행세를 하고 밖에서 여자들을 다수 만나고 심지어 막 유흥업소도 다니고 그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대학을 다닐 때 CC로 있었던 어떤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심지어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왔었던 거예요. 아마 2년, 3년, 4년 뭐 한 요 정도 아주 장기로 그렇게를 생활을 해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었던 여자분들 중 한 분이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데 그 오빠 아직도 그러고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끝까지 반성을 안 했어요. 자기는 우연히 그 사람의 명의를 쓰게 되었던 것이지 일부러 그 사람의 명의를 악용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항변을 했었지만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적인 요소와 유부남인 점을 밝히지 않고 여성과 사귀었었던 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의뢰인들이 위자료 지급을 받았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대기업 타이틀이 먹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A라는 그 가해자도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자를 만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 이렇게 하면 특정되기가 쉽잖아요. 거기서 피하려고 이제 다른 회사 다니는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었던 거예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펍에서 자리 합석하면서 우연히 만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플로 만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누군가가 신분을 속여가지고 만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작년에 했었던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 제일 쇼킹하기는 했었는데 7년 사귄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작년에 결혼했더라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의뢰인이 직장 내 커플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을 자주 하는 다정다감한 남자였거든요. 바람 핀다고는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전제로 청약을 좀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다가 청약을 위해서 보직 변경도 하고 이사도 가고 그래서 심지어 청약도 당첨이 됐는데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찰필 미루는 거예요. 사귄 것도 충분히 사귀었고 그리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대요. 장기간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대요.
그리고 매 주말마다 만났고 안정적으로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걸 왜 미루지? 라는 생각에 조금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장기로 사귀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시들해진 건가 해서 시간을 조금만 가질까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결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내 공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여성과 양다리를 3년간 걸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성은 더 좋은데 청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혼인신고를 이미 했대요. 신혼부부 대출받고 이렇게를 하려고. 그 남자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뭔가 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뭐 미안하지만 이렇게 됐다라고를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결혼할 듯이 막 행동을 하면서 청약을 심지어 하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를 만들어 놓고 결혼이 다가오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한 달 정도 놔두고 공지를 올린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내 커플이었는데 청약을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보직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래서 청약도 됐는데 평일에는 그 여성을 만났대요. 주말에는 우리 의뢰인을 만났고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까 매주말 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의뢰인이랑 그 여성분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여자한테도 막 청약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자기가 더 좋은데 청약이 됐었으면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버리고 뭐 나랑 결혼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이 작정을 하고 누굴 속이려고 하면은 이건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가 속았다라고 하면은 자책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걸 못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자책할 게 아니고 상대가 나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측은지심을 활용해서 애정을 키우는 방법이죠.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고 전래동화에도 있잖아요. 바보은달과 평강공주. 어여삐 여긴다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예전 말로는 이제 불쌍하게 여긴다 이거잖아요. 거기에서 애정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착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애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애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소심하고 착하고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바람난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막 TV에서 보면 되게 악인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마냥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소심하고 소장 받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나 이거 어떡하지 하고 심지어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바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좀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그렇게 커져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측은지심으로 인한 이제 애정의 시작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측은지심을 통해서 애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쌍한 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상사인데 여자 직원 막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막 그 직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와이프는 뭐 관계 끝났고 나한테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막 그러면서 와이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집에서 비참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엄청 어필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사회생활 초년생들 특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다가 자기한테는 꽤 능력 있어 보이는 저 사람이 저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너무 힘들고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하는구나. 술 동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술 마시다가 어느 날 막 직장 상사가 고백을 해요.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처음에 막 거절을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표현을 못 하거나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회사에서 좀 퉁명스럽게 대하네? 왜 괜히 나한테 화를 내지 회사 내에서? 뭔가 나한테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다시 또 관계를 좀 회복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에 다시 편하게 지내야지 뭐 이렇게를 하고 그럼 또다시 내가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애들도 내가 집에 가면은 인사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온갖 이제 불쌍한 척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잘해주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직장 상사의 아내 되는 분의 소장 내용을 보면은 가정이 굉장히 화목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바람둥이들 많이 알아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도 많지만 여자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해요.
오늘은 사람이 바람을 필 때 어떻게 상대를 속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